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좀 무거운데요. 작년 2021년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명인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세 분을 뽑아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고 유상철 씨하고 그리고 그 개그맨 고 김철민 씨 그리고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연예인들도 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을 세 분을 한번 뽑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고 유상철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6월 7일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구 선수고 그 상당히 유명한 그 선수인데 안타깝게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사주를 볼 때, 이 사람은 일찍 죽었으니까 그 사주에 어떤 특별한 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사주에 뭐 흘러가는 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좀 특징을 이제 찾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주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상철 씨가 이제 이런 사주를 갖고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 축구 선수인데 51살에 돌아가신 거니까 우리 나이로 상당히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유상철 씨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은 될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사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좀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좀 일찍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산에서 뭐 몇십 년 동안 돌을 닦은 도사가 사주를 딱 보고 자네는 50을 넘기기 힘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엉터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태어난 사람이 100명씩이나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겠냐고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특징이 있을 뿐이지 이 사주를 보고 당신은 뭐 일찍 세상을 떠날 거야. 언제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이 사주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유상철 씨 같은 경우는요, 신해년, 무술월, 병자일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3주만 봤을 때 어때요? 극신약합니다. 극신약하니까 여기에서 목화가 용신운이라고 봐야죠. 목화가 용신운이고 극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2002년 월드컵 때에도 활동을 잘 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제 유명 선수로 자라면서 국가대표까지 됐으니까 축구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잘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계사대운에 들어서 43세서부터 52세 계사대운에 들어서 이제 이 신축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서부터 그 암이 발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운입니다. 극신약하니까 목기운 아니면 화기운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쭉 봤을 때 이 목기운 화기운이 계속 들어왔죠. 그래서 43세 계사대운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일단 그 돌아가신 때가 신축년인데 이 축토가 딱 들어가면서 해자축 뭐가 돼요? 방합이 되죠. 그러면서 관살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관살이 강하게 작용을 할 때 이 아픈 사람의 경우에는요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간의 운을 보면은요 48세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럼 48, 49, 50, 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췌장암으로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이 48세에서 이때쯤에 어때요? 췌장암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근데 그것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48, 49, 53년간을 보면 어때요? 용신인 목화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용신인 목화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49세에서부터 이제 수기운이 관살인 수기운이 들어오다가 51세 신축년에 아주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사망할 때 그 해나 아니면 그 달이나 이럴 때에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 날이나 사망하는 날이나 이럴 때는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어쨌든 유상철 씨 같은 경우는 암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니까 그 전부터 몇 년간의 운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철민 씨를 보겠습니다. 개그맨 김철민 씨가 2021년 12월 16일 날 사망하셨어요. 폐암으로 사망하셨고 2019년 8월 달에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폐암 사기면은 아주 위태로울 텐데, 그래도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투병을 오랫동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5년 신축월 갑신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수기운이 없죠. 일단은 수기운이 하나가 없고 극신약한 사주니까 이분도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용신운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철 씨도 그렇고 김천밀 씨도 그렇고 극신약한 사주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용신인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어릴 때 들어옵니다. 5살서부터 24살까지 들어오고요. 그리고 2019년에 이제 폐암 사기였는데 45세서부터 54세까지 어때요?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완전히 빼는 화기운이 들어오고, 용신인 수기운 목기운이 45세 이후로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정미대운이 시작이 되면서 그 신축년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철민 씨의 사주는 이 대운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그 45세 병호 대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용신운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그 신축년도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었다, 좋은 운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변이수 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이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직업군인이에요. 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휴가를 가가지고 태국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이분을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심신미약 판정을 내려가지고 강제 전역을 시켰는데, 이분이 계속 그 군인으로 남고 싶다고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자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제 전역이 아니라 재판이 이제 결과가 바뀌었으니까 뭐 명예 제대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보면 그럼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이 무인년 무오월 기축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4개나 되고요. 그리고 뭐 수기운도 없고 금기운도 그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대운의 흐름에서 남자 여자는 반대잖아요.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인생이 다른 게, 사주팔자는 같은데 대운이 다르거든요.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변이수화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분이 남자로 되어 있을 땐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경신대운에 이분이 수술을 했겠죠. 수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술한 때부터 대운을 반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운이 바뀌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대운이 바뀌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22세 을묘대운에 자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 잘 보세요. 이분이 지금 신강한 사주잖아요. 비경겁제가 4개나 되고, 그리고 월지에 나를 생해주는 인성운이 하나가 있으니까 신강한 사주인데,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수술하기 전에 남자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을 빼주는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올 때가 안 좋은 건데 흘러가는 대운으로 봤을 때에는 용신대운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딱 해가지고 대운이 바뀌니까 어때요? 화기운이 주로 들어옵니다. 화기운, 목기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22살 그 대운이 이제 을묘대운으로 싹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을묘대운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목기운이 들어오는데 이 목기운이 뭐예요? 관살입니다. 그러니까 관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어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그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로 이제 대운이 싹 바뀌니까 어때요? 대운이 일단은 관살이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2세 개축대운서부터가 좀 나아진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그 22세서부터 41세까지 관살에 해당하는 목기운만 위아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살은요 용신운으로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 관으로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안 좋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변희수 씨가 성전환 수술을 너무 일찍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환 수술을 한 상태에서도 그 다른 집단도 아니고 군대 같은 데에서 계속 내가 군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에는 그게 이제 그 용납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아졌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하고 이런 것은 그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힘들고 특히 군대 같은 그런 보수적인 집단에서 그 변희수 하사가 계속 군 생활을 하려고 한 것은 그 좀 힘든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안타깝게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2021년도에 기억에 남는 그 세 분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이분들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